프랑스가 70년 만에 굴욕을 당했습니다. 15조 원 규모 모로코 철도 입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150대, 프랑스 12대, 200대 중 고작 12대. 프랑스 대표단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70년간 뒷마당으로 여겼던 아프리카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마저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경쟁국인데 왜? 그날 회의장에서 한국 대표가 꺼낸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라바트 국제회의장 대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15조 원. 제 눈앞에서 그 숫자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7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었죠. 한국, 현대로템 150대.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옆에 앉은 마르탱 부사장의 어깨가 굳어지는 게 느껴졌죠. 스페인 CAF 38대. 아직 우리 차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92대가 배정됐습니다. 200대 중에서요. 프랑스 알스톰.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2대, 12대, 200대 중 12대. 귀를 의심했습니다. 통역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스크린에 선명하게 떠오른 숫자가 제 희망을 박살냈습니다. ALSTOM-12 UNITS. 마르탱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저도 뭔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회의장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협상단이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포옹을 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피에르 뒤퐁입니다. 알스톰 아프리카 중동 사업총괄 부사장이었죠. 32년을 이 회사에 바쳤습니다. 아버지도 알스톰 엔지니어였고 저도 그 길을 따랐습니다. 모로코는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1970년 아버지가 이 땅에 첫 현대식 철도를 깔았습니다. 1990년 저는 주니어 엔지니어로 모로코 철도 전철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그리고 10년 전 저는 알보라크 프로젝트의 총괄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고속철도, 시속 320km, 프랑스 기술의 결정체였죠.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있는 겁니까? 70년의 역사가 무너지는 순간을요. 모로코 철도청 관계자들이 한국 측과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죠. 베니아민 파르안.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피하듯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죠. 70년 파트너가 우리를 버린 겁니다.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죠. 제 구두 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죠. 58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창백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죠. 물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거울 속에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끝까지 우리가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70년입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이 나라의 철도를 만들었습니다. 레일 하나하나에 프랑스 기술이 새겨져 있었죠. 부품 하나, 나사못 하나까지 우리 규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KTX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프랑스 TGV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만든 열차입니다. 우리 기술을 베낀 거죠. 후발주자, 아프리카 경험 전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이깁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 겁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그리고 그 무덤을 파기 시작한 건 8개월 전이었습니다. 8개월 전 파리 알스톰 본사. 회의실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좋아했죠. 프랑스의 위대함을 상기시켜 주니까요. 철강으로 하늘을 찌른 탑. 기술의 승리였습니다. 테이블에는 모로코 플랫레일 프로젝트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5조 원 규모. 통근 전동차 200대 도입 사업이었죠.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시릴 마르탱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제 밑에서 15년간 일한 친구였죠. 플렐레일은 2030 월드컵을 대비한 모로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모로코, 스페인, 포르투갈 3개국 공동 개최죠. 모로코는 철도 인프라를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카사블랑카, 라바트, 마라케시, 탕헤르. 빨간 선들이 도시를 연결하고 있었죠. 입찰 참여 업체입니다.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알스톰 프랑스, 지멘스 독일, CAF 스페인, 현대로템 한국, 가와사키 일본. 저는 한국이라는 글자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방 넘어갔죠. 신경 쓸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경쟁사 분석입니다. 마르탱이 각 회사의 강약점을 설명했습니다. 지멘스, CAF, 가와사키. 나름 위협적인 경쟁자들이었죠. 한국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었죠. 마르탱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현대로템이요? 아프리카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유럽 점유율도 미미하고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한국이 모로코에서 뭘 하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70년입니다. 우리가 모로코 철도를 만든 지 70년이에요. 알보라크도 우리가 만들었죠. 아프리카 최초 고속철도. 모로코 국민들이 그걸 타면서 프랑스를 떠올립니다. 그게 우리 자산이에요. CEO 장 피에르 파브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에르 말이 맞아. 모로코는 우리 뒷마당이야. 남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지. 뒷마당. 그 표현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모로코 철도청 인맥의 절반이 프랑스 유학파였습니다. 현 교통부 장관은 파리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이었죠. 알스톰 창립 기념식에 매년 초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건 형식적인 입찰이야. 파브르 CEO가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죠. 국제 입찰이니까 다른 나라도 참여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가져가게 되어 있어. 단, 가격 협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 모로코 측이 다른 업체 조건을 들이밀면서 깎으려 할 테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에펠탑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TGV 기술 베껴서 KTX 만든 나라. 프랑스가 가르쳐줬으니까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우리 뒷마당에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저를 말렸을까요? 아버지 장 뒤퐁은 1970년에 모로코에 처음 갔습니다. 당시 저는 3살이었죠. 아버지가 떠나기 전날 밤을 기억합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왜 아빠가 가느냐고요. 아버지는 3년 동안 모로코에 있었습니다. 카사블랑카라바트 구간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였죠. 한 달에 한 번 집에 돌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모로코 과자를 사왔어요. 달콤한 대추야자 과자. 아직도 그 맛이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에르, 모로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좋은 철도를 만들어줘. 하지만 기억해. 우리는 손님이야. 그들의 땅에서 일하는 손님. 절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 손님. 아버지는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로코는 우리 뒷마당. 우리가 없으면 그들의 철도는 굴러가지 않아. 그렇게 믿었죠. 8개월 전에 저는 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됐죠. 라바트에 도착한 건 입찰 공고가 나고 2주 뒤였습니다. 무함마드 5세 국제공항.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야자수, 황토색 건물, 파란 하늘. 20년 넘게 왔던 곳이었죠. 공항 VIP 라운지에서 모로코 철도청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니아민 파르안. 해외협력국장이었죠. 오랜 친구였습니다. 피에르. 그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우리는 포옹했죠. 볼에 입을 맞추는 아랍식 인사. 얼굴이 좋아 보여. 베니. 자네도 파리 생활이 잘 맞나 봐. 차를 타고 라바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카페에 앉아 민트차를 마시는 사람들. 좁은 골목을 누비는 오토바이들. 모스크에서 울려 퍼지는 아잔 소리. 베니, 이번 입찰 어떻게 돼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죠. 하지만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저는 눈치챘습니다. 순조롭지. 다음 주에 첫 번째 기술 평가가 있어. 참여 업체들 다 왔어? 응. 독일, 스페인, 일본, 그리고 한국. 한국. 또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뭘 들고 왔는데 베냐민이 창밖을 봤습니다. 대답을 피하는 것 같았죠. 나중에 얘기하자. 아직 평가 전이니까.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베냐민이라면 속 시원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걱정 마. 프랑스가 유리해 같은 말으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전통 레스토랑이었죠. 타진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양고기와 살구, 아몬드가 들어간 모로코 전통 요리였습니다. 베니, 저는 민트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뭐가 걸려?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피에르, 우리 오래 알고 지냈잖아. 그러니까 묻는 거야. 베니아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관님이 달라지셨어. 카심 차관. 응. 예전 같지 않아. 이번 입찰, 단순히 가격으로 결정 안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조건이 최고인데. 그게, 다른 것도 보시겠대. 다른 것? 베니아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그런 것들.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베니, 그런 건 협상 카드야. 최종 결정은 결국 가격과 품질이지. 우리가 70년간 증명했잖아. 베니아민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눈빛이었죠.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겠지.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우리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던가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완제품을 팔았습니다. 열차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죠. 부품이 고장나면 프랑스에서 보내줬습니다. 정비가 필요하면 우리 기술자가 갔고요. 그게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기술을 주면 고객을 잃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도면도 안 보여줬죠. 그게 70년간의 원칙이었습니다. 모로코가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요청했고 우리는 매번 거절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협상 전술일 뿐이야. 결국 우리가 이긴다. 70년이잖아. 다음 날 모로코 교통부 청사. 저는 카심 차관을 만났습니다. 30년 지기였죠. 파리에서 유학할 때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주말이면 함께 축구를 봤죠. 그가 모로코로 돌아간 뒤에도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피에르, 오랜만이야. 그가 사무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포옹을 나눴죠. 건강해 보이네, 카심. 자네도 커피 마실래?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진하고 달콤한 아랍식 커피였죠. 이번 프로젝트 규모가 크던데.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200대면 역대 최대 아니야? 카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드컵 때문이야. 2030년까지 철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해. 매일 80만 명이 열차를 타는데 지금 객차로는 감당이 안 돼. 80만 명이라 경기장 수용 인원까지 합치면 훨씬 많아질 거야. 카사블랑카에서 경기 끝나고 마라케시로 이동하는 관중들. 전 세계 카메라가 모로코를 비추는데 우리 철도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200대를 도입하는 거구나. 그것만이 아니야. 카심이 창밖을 봤습니다. 피에르, 우리 오래 알고 지냈잖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열차만 사려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야? 미래를 사려는 거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 이전, 현지 공장, 엔지니어 교육.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원해.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다르더군요. 카심, 그건 70년 동안 우리는 좋은 고객이었어.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부품이 필요하면 프랑스에서 사왔지. 정비가 필요하면 너희 기술자를 불렀고, 도면을 보고 싶다고 하면 거절당했어. 그건 기술 보안 때문에. 피에르,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왜 기술을 안 주는지 알아. 주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 테니까. 그럼 너희 고객이 아니게 되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70년이야, 피에르. 독립하고 70년이 지났어. 그동안 뭐가 바뀌었어? 여전히 너희한테 의존해야 해. 부품 값을 올리면 우리는 따라야 해. 정비 일정을 너희가 정하면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그가 책상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이게 파트너십이야? 아니야. 종속이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종속.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카심, 우리 관계가 그렇게 나빴어? 나쁜 게 아니야. 불공평한 거지.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에르, 나도 알아.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시스템이 문제야. 알스톰이, 아니 프랑스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 말이야. 영원히 고객으로 남겨두려는 거잖아. 저는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가고 싶어. 카심이 말했습니다. 열차만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고 싶어.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 말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한국이 된다고 하더라. 한국. 또 그 이름. 한국이 뭐라고 했는데? 기술 이전하겠대. 공장도 세워주겠대. 엔지니어 교육도 하고. 10년 뒤에는 우리가 절반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해주겠다더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카심, 그건 영업 멘트야. 계약하고 나면 달라져. 그럴 수도 있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얘기를 꺼내. 너희는 7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죠. 차관님, 한국협상단이 도착했습니다. 카심이 일어났습니다. 피에르, 미안한데 나 먼저 가봐야 해. 저녁에 다시 보자. 그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한국협상단. 그들이 뭘 들고 왔길래 카심이 저렇게 달라진 걸까? 창 밖을 봤습니다. 라바트의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처음으로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파리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마르탱, 나야. 부사장님, 어떻게 되셨어요? 한국 제안서 구했어? 아직이요. 입찰 서류는 기밀이라. 어떻게든 구해. 한국이 뭘 제안했는지 알아야 해. 네? 한국이요? 경쟁 상대도 아닌. 그냥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쟁 상대도 아니라고? 2주 전만 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카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70년 동안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 이미 마음이 기운 사람의 눈. 저녁이 됐습니다. 카심과 저녁 약속이 있었지만 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저녁 식사 시간 됐어.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내일 점심에 보자. 회의. 누구와의 회의일까? 답은 뻔했습니다. 한국.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라바트 야경을 봤습니다. 저 멀리 모스크의 첨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잔 소리가 들려왔죠. 저녁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르탱이었죠. 부사장님, 한국 제안서 일부 입수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마르탱이 읽어줬습니다. 기술 이전 프로그램 포함, 현지 생산시설 설립 확정, 장기 유지 보수 계약 및 기술자 교육, 5년 내 현지 생산 비율 30%, 10년 내 50% 목표. 이게 다야? 아니요, 더 있어요. 핵심 기술 도면 이전, 추진 시스템 설계도 공개,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접근 허용.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제가 2번 확인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한국이 진짜로 기술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절대 안 해준 것을요. 마르탱, 본사에 긴급 보고해. 내일 아침까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불을 붙이는데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겨우 불을 붙이고 깊이 들이마셨죠.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지? 왜 한국은 기술을 주겠다고 하는 걸까? 그들이 바보야?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창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죠. 70년. 우리는 70년 동안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기술은 주지 않고 완제품만 판다. 그래야 고객이 계속 고객으로 남으니까.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주겠다고,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고.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영업 멘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카심의 눈빛을 본 지금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모로코가 정말로 우리를 버릴 수 있을까? 70년 파트너를? 그 질문의 답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 저는 제 인생 최악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협상단을 직접 만나게 된 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국협상단을 처음 본 건 모로코 교통부 청사 로비에서였습니다. 저는 카심 차관과의 점심 약속을 위해 청사에 들어섰죠. 로비를 지나는데 한쪽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동양인들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 7명, 서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한국협상단이구나.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첫 인상이 달랐습니다. 프랑스 협상단과요. 우리 알스톰 팀이 해외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양복은 최고급 브랜드, 구두는 이탈리아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죠. 악수할 때 힘을 주고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양복은 단정했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수했죠. 걸음걸이도 조용했습니다. 서로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었습니다. 지치지 않은 눈. 뭔가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의 눈.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였더라? 기억이 났습니다. 30년 전 제가 신입 엔지니어였을 때 선배들 앞에서 첫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날, 거울에 비친 제 눈이 저랬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눈,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눈. 한국협상단의 눈에서 그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절함이 뭐 어때서? 결국 실력이지.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카심 차관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점심 식사는 청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쿠스쿠스와 양고기 케밥, 모로코 전통 요리였죠. 저는 밥을 먹으면서 카심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한국 팀 봤어. 방금 회의 끝난 거야? 카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기술 프레젠테이션이었어. 어땠어? 카심이 잠시 멈췄습니다. 포크를 내려놓았죠. 피리에르, 솔직히 말해도 돼? 당연하지. 놀랐어. 뭐가? 준비 수준이. 우리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더라고. 통근 열차 수용량 문제, 월드컵 대비 일정, 고온 환경 적응. 전부 답을 가지고 왔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기본 조사 아니야?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카심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들이 2층 전동차를 제안했어. 2층? 응. 같은 길이로 수송량을 80% 늘릴 수 있대. 선로 확장 없이.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80%면 상당한 수치였죠. 우리 알스톰도 2층 열차 있어. 새로운 것도 아닌데. 문제는 가격이야. 한국 2층 열차가 너희 1층 열차보다 싸. 뭐, 거기다 유지보수 비용도 30% 낮대. 부품 수급도 빠르고.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카심, 싼 게 비지떡이야. 품질을 봐야지. 그것도 물어봤어. 카심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뭔가를 띄웠죠. 한국 열차가 사우디에서 운행 중이야. 사막 환경. 여름에 50도 넘어가는 곳이지. 3년째 고장률 0.3% 미만이래. 0.3%. 제가 알기로 우리 알스톰 열차의 사우디 고장률은 1.2%였습니다. 4배 차이. 그 데이터 출처가 어딘데? 사우디 철도청 공식 자료야. 한국 측이 제출했고 우리가 크로스 체크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아프리카 경험은 없잖아. 피에르. 카심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꾸 이유를 찾지 마.
한국이 경쟁력 있다는 건 사실이야. 인정할 건 인정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내내 입맛이 없었습니다. 쿠스쿠스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게임은 안 끝났습니다. 기술만으로 입찰이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가격, 금융 조건, 외교 관계. 우리한테 유리한 카드가 아직 많았습니다. 그날 밤, 파리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마르탱,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 한국이 예상 밖으로 강해. 어떻게 할까요? 가격 협상 여지 확인해. 필요하면 20% 낮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 20%요? 마진이. 마진보다 수주가 중요해. 여기서 지면 아프리카 전체를 잃을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라바트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20% 인하. 솔직히 그것도 자신 없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를 부를지 몰랐으니까요. 이틀 뒤 모로코 교통부 대회의실. 각국 협상단이 모두 모였습니다. 입찰 중간 점검 회의였죠. 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한쪽 끝에 모로코 정부 관계자들이 앉았고 반대편에 각국 협상단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한국. 국기가 적힌 명패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저는 프랑스 측 대표로 앉았습니다. 오른쪽에 독일 지멘스 팀, 왼쪽에 스페인 CAF 팀이 있었죠. 테이블 맨 끝에 한국 현대로템 팀이 보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모로코 측이 각 회사에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 사양, 납품 일정, 금융 조건. 하나하나 꼼꼼했죠. 프랑스 차례가 왔습니다. 알스톰 측, 현지 기술 지원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저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모로코 내에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프랑스 본사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상주하며 유지보수를 담당할 겁니다. 24시간 한라인도 운영하고요. 모로코 측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이전은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정비 매뉴얼과 운영 교육은 제공합니다. 하지만 핵심 설계 도면이나 소스 코드는 보안상 이전이 어렵습니다. 대신 저희 기술자들이 상시 지원하니까 문제없을 겁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좋습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씁쓸한 표정이었죠. 한국 차례가 왔습니다. 현대로템 측, 같은 질문입니다. 현지 기술 지원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한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진 않았지만 눈빛이 단단했죠.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기술 지원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로코 내에 제조 시설을 세우겠습니다. 카사블랑카 외곽의 공장 부지를 이미 검토했습니다. 1년 차에는 조립 중심, 3년 차부터 부품 현지 생산, 5년 차에 핵심 부품 일부 생산, 10년 차에 50% 이상 현지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독일 팀에서 누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페인 팀에서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계속했습니다. 핵심 기술 도면을 이전합니다. 추진 시스템 설계도, 제동 장치 기술 문서,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까지요. 모로코 엔지니어분들이 직접 이해하고 다룰 수 있도록 5년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모로코 측 담당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실례지만 독일 지멘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소스 코드까지 공개한다고요? 그건 핵심 기밀인데요.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개합니다. 왜요? 그 질문에 회의실 전체가 집중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25년 전 저희가 고속철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요. 한국 대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프랑스에서 TGV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완제품을 수입했죠. 처음엔 우리가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등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우리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면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부품이 봉인되어 왔습니다. 열어보지 말라고요.
고장나면 프랑스 기술자를 부르라고요. 우리 기술자들은 옆에 서서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10년 걸렸습니다. 아니, 더 걸렸죠. 실패도 많았습니다. 욕도 먹었고요. 왜 굳이 직접 만드냐, 사면 되지 않냐,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한국 고속철도는 100% 우리 기술입니다.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부요. 수출도 합니다. 그리고 모로코 측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압니다. 당신들 심정을요. 기술을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답답함. 배우고 싶은데 안 가르쳐주는 상대. 돈을 내도 을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한 걸 당신들한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로코 담당자들의 표정이 변했죠. 굳어있던 얼굴에 뭔가 다른 빛이 스쳤습니다. 희망. 아니, 그것보다 더 강한 것. 신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사양도 아니었죠. 이건 철학의 싸움이었습니다. 고객으로 남겨두려는 프랑스 파트너로 성장시키려는 한국. 그리고 모로코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모로코 담당자들이 한국 팀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웃으면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죠. 카심 차관이 한국 대표와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손으로 오래도록.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저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마르탱, 상황이 심각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 제안, 모로코 측의 반응, 회의실의 분위기, 소스 코드까지 준다고요? 말도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진심인 것 같아. 왜요? 무슨 이득이 있어서? 몰라. 하지만 모로코가 넘어가고 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때? 그게 이상해. 뭐가? 일본이 움직이질 않아. 일본 가와사키는 우리의 오랜 경쟁자였습니다. 아프리카 시장에서 몇 번이나 붙었죠. 그들도 당연히 이번 입찰에 사활을 걸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움직여? 한국한테 밀리고 있는데 가격 인하도 안 하고 조건 변경도 없대.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 왜? 몰라요. 이상하죠.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이 왜 움직이지 않지? 다음 날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입찰 관련 비공식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라바트 시내의 호텔 연회장. 각국 협상단과 모로코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죠. 칵테일과 카나페가 돌아다녔습니다. 재즈 음악이 배경에 깔렸고요. 저는 한쪽에서 샴페인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뒤퐁상. 일본어 억양의 프랑스어였습니다. 돌아보니 가와사키 팀의 수석 대표였습니다. 야마모토 게니치.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였죠. 철도 업계에서 4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상, 오랜만이군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힘드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직설적이었죠. 뭐가요? 한국 때문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동양권인데 한국한테 밀리면 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야마모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네, 이번 입찰 한국이 가져갈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가와사키가 포기해요? 일본 신칸센 기술로? 뒤퐁상. 야마모토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래서 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15년 전 저희가 한국에 철도 기술 수출을 제안한 적 있습니다. 거절당했죠. 그때 저희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알겠어. 결국 돌아올 거야.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저희보다 앞서 있습니다. 수소 열차, 자율주행 열차, 신기술 분야에서 저희를 추월했어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뒤풍상, 프랑스도 조심하세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됐어요. 그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 입찰에서 한국이 이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모로코한테는 그게 나아요. 기술을 받으니까. 우리나 프랑스한테 사면 영원히 고객으로 남잖아요. 한국한테 사면 파트너가 되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쟁자가 경쟁자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앞에서. 야마모토상, 그럼 왜 입찰에 참여한 겁니까? 어차피 질 거 알면서. 존재감 유지죠. 그리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배우러 온 겁니다. 저희가 뭘 놓쳤는지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인정하다니. 신칸센의 나라가, 철도 종주국 중 하나가, 야마모토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페인 CAF팀의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뒤풍씨, 들었어요? 뭐요? 우리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국과 협력하라고. 협력이요? 네. 이번 입찰에서 한국이 주도하면 우리는 2차 협력사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하청이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스페인이 한국 밑으로 들어간다고요?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우리가 단독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차선책을 찾아야죠. 한국이 150대 가져가면 우리는 나머지 4,050대라도 받으려고요. 그러려면 한국 편이 되는 게 낫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일본은 포기, 스페인은 한국 편, 독일은 침묵, 프랑스만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파리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라바트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앉았죠. 화면에 CEO 파브르와 임원들의 얼굴이 떴습니다. 상황 보고해. 파브르 CEO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 제한, 모로코의 반응, 일본의 포기, 스페인의 이탈. 한마디로 우리가 포위당한 겁니다. 화면 속 얼굴들이 굳어졌습니다. 가격은? 재무 담당 임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25% 쌉니다. 거기에 기술 이전까지. 미쳤군. 그 가격에 기술까지 주면 남는 게 뭐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파브르 CEO가 팔짱을 꼈습니다. 대응책은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얼마나? 최소 30%, 가능하면 40%, 40%, 그러면 마진이. 마진보다 시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면 아프리카 전체를 잃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브르 CEO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40%이나 승인한다. 금융 조건도 개선해. 이자율 낮추고 상환기간 늘려. 할 수 있는 건 다 해. 기술 이전은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건 안 돼. 파브르 CEO가 잘라 말했습니다. 기술은 우리 핵심 자산이야. 한 번 주면 끝이야. 영원히 고객을 잃는 거야. 하지만 모로코가 그걸 원합니다. 돈으로 설득해. 기술 이전 없이도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을 만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모로코의 새로운 제안을 들고 갔습니다. 가격 40%이나, 금융 조건 대폭 개선, 유지보수 비용 30% 감면, 5년간 무상 기술 지원, 최선을 다한 패키지였습니다. 카심 차관을 만났습니다. 피에르, 이게 최종 제안이야? 응. 본사에서 최대한 끌어냈어. 카심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가격은 좋네. 한국보다 낮아.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금융 조건도 봐. 이자율 2.5%야. 한국 수출입은행보다 낮아. 카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좋아. 그럼. 하지만 기술 이전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피에르,
기술 이전 조항이 어딨어? 그건 보안상 어려워. 카심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피에르.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70년이야. 70년 동안 같은 말을 들었어. 기술 이전은 어렵다. 보안상 불가능하다. 대신 우리가 지원하겠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첫 회의에서 기술 이전을 약속했어. 계약서에 넣겠대. 위약금 조항도 넣고 이행 안 하면 배상하겠대. 카심, 그건 영업 전술이야. 나중에 바뀔 수. 그럼 너희는 왜 안 해? 그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너희가 진심이라면 같은 조건을 내밀면 되잖아. 기술 이전하겠다고. 공장 세워주겠다고. 왜 안 해? 그건 할 수 없어서. 아니면 안 하려는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할 수 없고 안 하려는 것. 그게 70년간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피에르, 우리 오래 알고 지냈잖아. 카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아팠습니다.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시스템이 문제지. 하지만 우리도 이제 바꿔야 해. 70년 동안 기다렸어. 더는 못 기다려. 그가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피에르.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미니바에서 위스키를 꺼냈습니다. 잔에 따르지 않고 병째로 마셨죠. 목이 탔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40%나 깎았는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로코가 원하는 건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 우리는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아버지도 안 줬고 저도 안 줬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고객으로 묶어두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일어나서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짐 속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죠. 아버지 유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제게 주셨죠. 내 아버지가 모로코에서 쓰던 거야. 가져가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죠. 50년 묵은 냄새. 안에는 아버지의 업무 일지가 있었습니다. 1970년부터 1973년까지 모로코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기간이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단정하고 작은 글씨. 1970년 3월 15일. 카사블랑카 도착. 덥다. 야자수가 많다. 모로코 사람들은 친절하다. 민트차가 맛있다. 1970년 4월 2일. 레일 설치 시작. 현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기술이 부족하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 같다. 1970년 5월 18일. 압둘라라는 젊은이가 있다. 열심히 배우려 한다. 머리가 좋다. 프랑스어도 금방 익혔다. 이런 인재가 더 있으면 좋겠다.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1971년 2월 7일. 본사에서 지시가 왔다. 현지인에게 핵심 기술을 가르치지 말라고. 왜? 우리가 계속 필요하게 하려는 거다. 씁쓸하다. 저는 멈췄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현지인에게 핵심 기술을 가르치지 말라. 50년 전에도 같은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썼을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1년 2월 10일. 압둘라가 물었다. 왜 도면을 안 보여주시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실망을 봤다. 미안했다. 1971년 3월 5일. 압둘라가 말했다. 언젠가 우리도 직접 만들 겁니다. 보고 계세요. 나는 응원한다고 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회사 지시를 어길 수는 없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갈등을 겪었구나. 50년 전에도. 저는 서류 가방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손에 뭔가 잡혔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철로 위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들과 모로코 노동자들. 다 같이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1972년 12월. 카사블랑카라바트 구간 완공. 함께해서 행복했다. 장 뒤퐁.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옆에 젊은 모로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왼쪽 압둘라 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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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압둘라 카심을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압둘라 카심. 젠 모로코 철도청장. 1970년대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2005년 은퇴. 제가 만나는 카심 차관. 그의 아버지가 압둘라 카심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그 청년. 도면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그 청년. 언젠가 우리도 직접 만들 겁니다. 그 말을 했던 그 청년의 아들이 지금 모로코 철도의 결정권자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동안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를, 프랑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그 꿈이 한국 덕분에 이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50년 동안 틀렸어요. 창 밖에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라바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파리에 돌아가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우리가 왜 졌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듣든 안 듣든, 적어도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5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최종 발표일이 왔습니다. 라바트 국제회의장.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3번이나 다시 맸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함께 가요, 아버지. 호텔 로비에서 마르탱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죠.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라바트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노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죠.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로비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각국 협상단, 정부 관계자,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프랑스 팀과 함께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마르탱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팀을 이끌고 지정된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이 호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끝에 모로코 정부 관계자들이 앉았고 반대편에 각국 협상단이 자리 잡았죠. 한국 팀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모로코 교통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플랜레일 프로젝트 15조 원 규모의 철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통근 전동차 200대를 도입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엄격한 기술 평가, 가격 검토, 그리고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첫 번째, 장관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로템.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150대, 200대 중 150대, 75%.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달랐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스페인 CAF. 장관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38대. 스페인 팀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한국 편에 붙어서 2차 협력사 물량을 받아낸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었습니다. 프랑스 알스톰. 저는 눈을 떴습니다. 12대, 200대 중 12대, 6%.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마르탱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70년. 70년 동안 이 나라의 철도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부터 레일 하나하나에 프랑스 기술이 새겨져 있었죠. 알보라크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고속철도. 그런 우리가 12대, 한국보다 138대 적게.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선정은 단순히 가격이나 기술 사양만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열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현지 공장 설립, 엔지니어 교육, 부품 현지화. 10년 뒤 우리는 스스로 열차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장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70년. 그 단어가 저를 때렸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줄 날을. 하지만 우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축하 인사를 건넸죠. 한국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모로코 관계자들이 다가가서 포옹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출구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메아리 쳤죠. 피에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카심 차관이 서 있었습니다. 카심. 우리는 마주 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카심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당신들이 옳았어. 카심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피에르. 이건 자네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알스톰한테, 프랑스한테 하는 말이지. 알아.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시스템이. 알아, 카심.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듣기 싫어서가 아니야. 그냥 알아. 다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사진 찾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50년 전 사진. 모로코에서 찍은 거야.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카심에게 보여줬죠.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잖아. 응. 압둘라 카심. 내 아버지 장 뒤폭 옆에 서 있지. 카심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이 사진 얘기하셨어. 프랑스 엔지니어 중에 좋은 사람이 있었다고. 기술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는데 회사가 막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 일지에도 있어. 압둘라에게 미안하다고. 카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50년이야, 피에르. 우리 아버지 세대가 꿈꿨던 거야. 스스로 만드는 거. 알아. 그래서 이번에는 양보할 수 없었어. 또 50년 기다릴 수 없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심이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가져가. 자네 아버지 유품이니까. 저는 사진을 받아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카심. 응. 잘해. 한국이랑.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피에르.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오래도록.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샤를드 골 공항에 내렸을 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축축한 공기. 파리의 겨울이었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페르라쉐즈 묘지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묻혀있는 곳이었죠. 우산을 쓰고 묘지 사이를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구두가 젖은 낙엽을 밟았죠. 아버지 묘 앞에 섰습니다. 하얀 대리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 뒤퐁. 1940에 2015.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저는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로코에서 졌어요. 비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겠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이에요. 우리가 진 거예요. 한국한테. 저는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젖지 않게 품 안에 넣어뒀죠. 아버지 사진 찾았어요. 압둘라 카심이랑 찍은 거요. 50년 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 우리가 틀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죠.
70년 동안 기술을 안 줬어요.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안 해줬어요. 영원히 고객으로 묶어두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죠? 일지에 썼잖아요. 씁쓸하다고, 미안하다고, 묘비가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기술을 주겠대요. 공장도 세워주고, 엔지니어도 키워주고, 10년 뒤에는 모로코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해주겠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아버지, 한국도 우리한테 당했대요. 25년 전에 우리가 기술 안 줬대요. 도면 안 보여줬대요. 그래서 그들은 직접 만들었대요. 10년 걸렸대요.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른 나라한테 기술을 주고 있어요. 자기들이 당한 걸 안 하려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번도 안 한 걸 한국이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진 이유예요. 가격이 아니에요. 기술 사양이 아니에요. 철학이 달랐어요. 묘비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끝에 닿았죠.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손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인 행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잊었어요. 주인인 줄 알았어요. 비가 점점 세졌습니다. 이제 알아요. 파트너는 기술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한쪽이 영원히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파트너가 아니에요. 지배예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압둘라 카심의 아들이 이번에 결정권자였어요. 50년 전 아버지가 기술 안 줬던 그 청년의 아들이요. 웃음이 났습니다. 역사가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네요. 아버지가 못한 걸 저도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좋은 소식 가져올게요.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거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묘지를 나섰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개월 뒤, 모로코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사블랑카 외곽의 현대로템 공장이 착공했다고, 모로코 청년 500명이 첫 교육생으로 선발됐다고, 한국에서 엔지니어들이 파견됐다고, 뉴스 사진을 봤습니다. 공장 부지에서 삽을 들고 있는 사람들, 모로코 관계자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50년 전 아버지 사진과 겹쳤습니다. 같은 웃음, 같은 희망. 하지만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죠. 이번에는 기술을 나누니까, 이번에는 함께 성장하니까. 저는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보이시죠? 당신이 꿨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손으로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창밖에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다음에는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국이 가르쳐 준 것처럼, 아버지가 원했던 것처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70년간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프랑스 철도 제국. 그 제국이 무너지는 데는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독점이 아니라 나눔의 승리였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한국 열차가 달리고 있겠죠. 모로코의 햇살 아래서 자기 손으로 만든 열차를 운전하는 모로코 청년들. 그게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 저는 진행자였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